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하브루타 연구소 소장이신 이은혜 집사님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브루타 연구소 소장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하브루타가 뭔지 이 연구소 이름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하브루타가 참 흔해졌어요. 여기저기 하브루타를 많이 쓰시는데. 함부루타. 네, 함부루타. 네, 근데 사실 하브루타는 아람어에서 온 친구라는 맞아요.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성경이 꼭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브루타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네. 일종의 학습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토론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어떤 비결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하브루타다 이제 이래서 되게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도 되게 많이 이렇게 폭넓게 들어와 있던데, 근데 이걸 아마 실제로 진짜로 적용을 하시는 아마 연구소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처음 시작은 직분자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스갯소리로 4분이 회의를 하면은 결론이 4개가 나오고 5분이 회의를 하면 결론이 5개가 나오는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네, 그래서 소통이 한참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일꾼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제 이 교육은 교회학교의 교육은 하브루타로 가야겠다라는 이제 모토는 있었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이었다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한번 대상으로 해봤는데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 확대하다 보니 이렇게 1년 사이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시간 이제 1년 되신 거예요? 오래된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뭐 일종의 시작하고 태동하고 1년간 실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선 연구소까지 이렇게 만드신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연구소가 보통 되고 이제 뭔가 발전돼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집사님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부하면서 또 공부와 실행을 동시에 하면서 지금 해나가시네요. 오늘 뭐 어쨌든 뭐 좀 편하게 들으신다 생각하면 하나의 사례 나눔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또 경험하신 거니까 우리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간증같이 들리기도 하겠네요. 사실 사례와 예가 너무 많아서 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은 비저너리 스쿨 이렇게 시작하셨다고요? 네, 비저너리 스쿨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기억을 하려고 2023년 1월 9일을 이제 첫 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아이들이 일단은 모였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난 아이들이라 스마트폰 중독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부모인 저도 저희 아이도 있었지만 저조차도 중독이다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정마다 그런 아이들의 문제, 사춘기, 뭐 말할 수 없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예배에 대한 참석률 저조, 온라인으로 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 문제점을 가지고 갔었죠.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2주 동안 아이들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만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오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다 정말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어서 말도 못하는 시련이 많았는데 정말로 딱 2주 성경만 공부했던 그 시간을 지나자 이제 그 변화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너무 많이 찾아왔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2주 동안에는 스마트폰 없이 생활을 한 건가요? 네, 없었습니다. 네. 애들이 뭐 좀 힘들어하지 않던가 초반에는? 뭐 난리가 났었어요. 네,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안 나오고. 스마트폰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또래 같은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돼서 속상해서 네네. 울고. 일종의 금단 현상 같은. 금단 현상. 네. 엄청난 금단 현상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자각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나 그렇죠. 중독이었구나. 그걸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이제 혼자서는 이걸 못 끊어요. 네. 같이 끊고 있는 그런 걸 같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 친구나 형이나 뭐 이렇게 네네네. 한두 살 차이들. 나만 끊는 게 아니라 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핸드폰을 반납하기 시작하자 그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2주를 하고 나서 아이들 생각은 2주 지나면 주시겠지. 2주, 네, 2주 있으면 심지어는 스마트폰 더 좋은 걸로 바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2주만 참자. 네, 2주만 참자. 그랬는데 그 2주가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더 갈 것인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명 빼고는 모두 다 이대로 가자. 핸드폰을 반납한 채로. 스마트폰 없이 살자. 네네. 네. 더 해보자. 그래서 계약이 3월, 그때가 1월이었으니까 3월 달까지 참아보자. 방학 중에는? 네네. 기특하게도 거기까지 이제 의견이 합치가 돼서 네네네. 끝까지 반대했고 저항했던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근데 매일 울었어요, 그 친구는. 주차장에서 울고. 그건 매력이 있네요. 네, 걔가 진짜 인간적이네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본인들이 자각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애들이 예배 시간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 되게 좋아했겠네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짝 무서운데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맨 앞에 애들이 쫙 앉아가지고 쟤네가 왜 저러지라고. 네. 그래서 교회가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고 아이들의 변화에 편승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걔들이 아닌 다른 청소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 2주간의 수련에 참석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네네. 걔들하고의 관계는 걔들은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참 웃긴 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친구들이 좀 과반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호기심 얼마나 갈까? 그렇지. 반반 섞인 이제 시선으로 지켜봤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현대 사회 대부분의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집도 그때 아이가 중2였거든요. 날마다 싸웠죠, 아빠랑. 작년이잖아요. 그쵸. 중3. 뭔 얘기 같아요. 우리 애가 원래 잘했던 것처럼. 그렇군요. 그 뭐 빌 게이츠니 뭐 이런 분들도 자기 자녀들은 뭐 안 시켰다, 다 뭐 스마트폰 안 줬다, 자기는 많이 팔면서도 뭐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알면서도 왜냐하면 아이들과의 대화도 이어가야 되고 특히 학교 그러면 이제 3월달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 아이들이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 갔을 때는 스마트폰 다시 이제 갖고 갔나요, 그러면? 애들이 2G로 다 바꿨습니다. 네. 그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2G는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저 이제 뭐 폴더폰이나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이라고 해요. 피처폰. 옛날 우리가 썼던.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제 SNS가 안 되고 안 되죠. 네. 인터넷이 안 되는. 맞아요. 전화만 받고 문자만 받을 수 있는데. 번호는 010이고.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꾼. 이게 최상위 0.01%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강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는. 이제 이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또 되게 열광하잖아요. 그 하버드 반의 아이들은 피처폰을 쓴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네요. 그래도 성적도 올랐겠는데요. 이러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시간 배분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스마트폰 안 하면 뭘 하겠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거는 글쎄 뭐 전교 1등이 된다라기보다 네. 본래 자기 실력만큼은 나오도록 하는 거죠. 시간 네. 배분이 한 되니까. 100등 하던 친구가 15, 와우. 16등? 뭐. 네. 3, 40점씩은 그냥 오르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솔깃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하브루타가 이제 여기서 승패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네네.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가 신앙적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파생되는 효과들도 분명히 좋은 거 많을걸요. 왜냐하면 밤에 이런 거 스마트폰 안 하면 네. 잠도 잘 자고 그러면 사실 키 클 나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네. 아까 계속 울었던 친구,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그 네. 친구가 밤 늦게까지 그렇지. 핸드폰을 하고 그렇죠. 엄마가 새벽 예배 나가는 소리에 핸드폰을 그만하고 잤대요. 그리고 엄마가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이제 아침 먹으라고 깨우잖아요. 못 그러면 일어나죠 그땐. 거의 뭐 일어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져서 화장 중독까지 이렇게 아침에 진하게 화장하는 네, 거. 네. 그렇지. 그걸 화장을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하고 학교를 가서 많아요 그런 애들. 네. 많습니다 지금. 가서 중학생 중에. 학교에선 자는 거죠. 피곤하니까. 네, 피곤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자고 와서 피곤하지. 밤새고 네, 밤새.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한 12시간 이상인 거죠. 그렇게 네, 보면. 네. 그렇게까지 중독이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외부 상담을 또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80%의 상담이 이 친구가 롤 모델이라고 이런 친구들 때문에 80%의 상담이 청소년 상담. 네, 청소년 네네.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부모님은 그 정도까지인 줄은 잘 모르는 모르셨죠. 거죠. 네, 모르셨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딴 얘기 같아 보여도 그런 아이들이 20대가 돼도 여전히 그 생활 패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30대들도 게임 중독, 스마트폰 네. 중독 정말 많거든요. 일상이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럼요. 일상 장애가. 그러면 뭐 하여튼 건강도 또 생활 패턴도 그리고 실제 뭐 학생이라면 수업이나 학습 학력까지도 들어가고 그쵸. 사회인에게는 일의 능률이나 이런 게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피처폰으로 바꿔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한 1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지난 1년간의 어떤 생활 변화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눈에 보이시겠네요. 명확하게 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학 때 끝나고 네. 그러면 학기 중에는 어떻게 뭐 학기 하브루타 중에 수업을 하셨어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교회로 와요. 예전에는 돌아다니다가 명동 갔다가 놀다가 돌아다닌다고? 네, 춘천을 방황하다가 집으로 들어갔던 친구들이 곧장 갈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네. 공지천도 갔다가 뭐 먹으러 갔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교회로 옵니다. 처음에는 교회 오는 걸음이 굉장히 막 터덜터덜 목적 없는 친구들처럼 끌려오듯이 왔는데 지금은 뭐 바로 그냥 곧장 일상이 됐죠. 교회 오면 그 뭐 밥을 주나요? 네, 저희들이 하브루타 아까 비전어리 스쿨에 엄마들이 서약서를 썼어요. 밥은 우리가 해결한다. 엄마들이 해결한다. 저녁 식사, 심지어 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있을 때는 엄마들이 이제 당번을 정해서 식사는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면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죠. 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코치들, 전도사님 다 계셨는데 이제는 저희는 지켜보고 아이들이 이끌어 갑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 이 아이들은 1년간 멤버십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기들끼리 네. 이게 이제 연계성 있게 또 이어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 그 주 강사가 또 담임 목사님이 주 강사로 뭐 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네, 처음엔 초반에는 주강사로 해주셨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래서 현재는 아니구나. 지금 현재 그럼 대부분 중학생이겠네요. 지금은 초등부터 초등학생들도 고등학생까지 다 있고요. 방과후 학교가 있고 지금 올해부터 바뀐 거는 종일반. 네, 홈스쿨인데 이제 교회 스쿨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
교회 학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 자체가 이제 주중에 교육하는 이런 걸 시도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는데 네네. 이제 교회 간에 연계된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는 조금 약하신 것 같고 근데 교회마다 잘했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동력이 좀 떨어지는 교회들도 좀 보고 그쵸. 이제 이런 걸 보는데요. 지금 선생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에 있는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모여서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10시 정도면 다 교회로 와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율성을 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하브루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오전에 성경 공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소우화라던가 암기법 훈련 같은 것들을 합니다. 네. 오전에는. 이소무화요? 네네. 그럼 그 이소무화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소부화를 이건 정말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이소부화의 예화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예화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을 그래요? 한번 구분해 볼까? 뭐 여우와 두루미 뭐 네, 이런 그렇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학도 공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수학이요? 네네. 그 예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래요? 만든 집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토론 수업이죠. 그것도 하고 있고 암기법 수업도 하고 있고. 암기법. 네, 저희가 성경을 조금 하루에 1독을 해요, 아이들이. 1일 1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들도 필요하잖아요. 1일 1독이라면 뭘 하나를 읽어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하루에 다 읽는다고요? 네, 하루에 다 읽습니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네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제일 빨리 읽는 친구가 3시간 40분 정도. 살살 좀. 그럼 뭐 책장을 거의 넘기는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고요? 네. 궁금하시죠? 그렇군요. 그럼 걔만 그러나요? 아니면 부모님들도 같이 그렇게 읽으세요? 부모님들은 궁금하셔서 하브루타 그 블라썸 수업이라고 저희가 성인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이제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고 계시죠. 아이들의 속도를 아직은 부모님들이 쫓아오지 못하세요. 1독을 하루에 한다. 네네. 그러면 제일 빨리 읽는 애가 한 3시간 반. 그러면 네네.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한 5-6시간 걸리겠네요. 네. 그래요? 거의 라피스쿨 같네요. 이게.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오전 일과는 거의 성경 공부로 하고 있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자기 학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찍 이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자기는 대학 진로도 생각하지만 취업이 먼저인 친구들은 검정고시로 빨리 IT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빨리 해서 간호사 준비하는 친구들 또한 검정고시로 해서 대학 빨리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희는 좀 속도를 내자. 인생의 속도를 좀 내보자 해서 좀 빠르게 학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무슨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인강들 통해서 공부를 보충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로. 네네. 그리고 학교 공부? 요즘 또 시험 때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면은 중간고사 보는 기간인데 그거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브루타의 핵심은 결국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 토론의 형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둘 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게 되게 놀랍지만 사실은 지혜의 핵심이라고 제가 아는데 둘 다 서로 몰랐던 게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그렇죠. 건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첫 번째가 그래서 토론이 되려면 서로가 공유된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선행지식이. 선행지식이 같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공유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토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공통 교재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의 좀 속도가 생명이라서 제한 시간 1분 혹은 2분 안에 성경의 창세기 교재의 이제 주어 동사를 찾아가면서 빠르게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오는 효과는
어떤 책을 6시간 동안 정독해서 한 권을 보는 것과 빠른 시간 안에 그 6시간 안에 6번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빠르게 읽어서 많이 보자 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부터 예를 들어서 1권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거기서 키워드 되는 동사를 찾아나가고 동사에 맞는 주어를 찾아가면서 읽는데 이 과정을 저희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뭐 문해력이 떨어졌다, 이해력이 떨어졌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은데 글 속에서 애들이 방황을 해요. 한국말이니까 읽지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첫 단계로 길 찾기 하는 과정부터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트리가 그려져요. 1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 1장부터 50장까지의 소주제.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성경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이들이 내가 창세기 이야기를 해줄게. 창세기 1장 창조야. 창조 안에 뭐 선언 상태의 창조의 내용들이 있어. 2장으로 넘어가 볼까 하면서 아이들이 1장부터 50장까지를 큰 주제로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이건 초등학생들 대상이고 거기에 이제 고학년들은 디테일하게 동사 위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공유된 지식으로 창세기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서 길 연결하기의 과정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34장과 뭐 25장의 공통점이 뭘까?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1권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길 다지기에서 길 연결하기로 가는 최종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 여기는 아마 다른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된 속독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네. 이제 전문적인 정독이 중요하냐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네. 성경을 보도록 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요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좀 소위 말해서 큐티 같이 네. 이제 자기가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면이 있고 좀 위험한 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요건 이제 교회에서 잘 지도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해석을 자유롭게 하는 거랑은 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결국은 네. 3person이라고 해서 묻고 답은 성경이 묻는다예요. 성경에게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토론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어필해야 되고 찬반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찬성 쪽에도 섰다가 반대에도 섰다가 역할을 바꾸지만 결론은 성경에 묻습니다. 가 결론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사상이 치우치거나 가치관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도 굉장히 경계하죠. 네. 그렇네요. 그럼 다른 교재 없이 성경만 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성경은 어떤 성경 하세요? 뭐 개혁개정. 개혁개정. 네. 네. 그러면 학교에 안 가는 애들도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초등학생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은? 의무 교육이긴 한데. 일종의 홈스쿨링으로 네, 하나요? 홈스쿨링으로 요즘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추천 하브루타 연구소 소장이신 이은혜 집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지금 진행해온 하브루타 교육, 지금 교회에서 아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네. 좀 어떤 인상적이네요, 정말. 근데 우리 이은혜 집사님은 춘천이 고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예.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뭐 어느 교단에서 혹시 목회를 하신 건가요, 아버님이? 네, 목회를 하셨고, 네. 근데 제가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별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릴 때는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저 안양 안양, 네, 경기도 안양.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마 교회가 어떤 규모가 좀 작은 교회였었나 보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로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고 찬양 사역. 네. 네, 봉사로 계시다가 마지막에 계셨던 곳이 주 사역하셨던 것이 아버지 학교 협동 목사님으로 전국을 도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있죠. 네. 아버지 학교. 그럼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네요. 아니, 딱 60에. 네. 그때에 그럼 특별한 사역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강의 사역하시고 네. 아버지 학교는 전국적으로 네, 네. 했던 일이니까. 네. 근데 왜 교회 출석을 안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아이러니하게도 주일학교 뭐 교사 사역 같은 걸 하거나 네네. 기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은 가지만 성인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른들 예배? 그렇지. 네, 거기에 참석이 뭐 좀 저조하게 그게 교회 사역은 하고 있지만 어른 예배에 참석을 못하면 그게 그렇게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렇죠.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네. 교회 안에는 있는데 있지만, 예배는 안 드리는. 네네네. 뭔가 봉사하고 일은 하는데 일은 하지만 예배자는 아닌.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주의해야 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린이 예배도 예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교사가 네. 그냥 뭐 난 예배 드렸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네. 그렇네요. 근데 어떻게 춘천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엄청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당연히 그렇지. 네, 엄청 힘들어하셨는데 아무래도 찬양 사역으로 전국을 같이 이제 뭐 돌아다니시고 여러 추억이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같이 활동하신 추억은 없으시대요. 추억이 있는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추억이 없는 곳을. 네, 없는 곳으로. 그런데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 도시면서 이제 춘천 사랑의 교회를 그 전부터 얘기하신 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다. 은퇴하면 여기서 나도 섬기고 싶다 이 정도로 하셔서 그래요. 그 기억이 있어서. 네. 아버지는 뭐 질병으로 돌아가셨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춘천으로 어머니랑 같이 이사 오셔가지고 출석을 하시게 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이제 회복하게 된 회복하게 됐죠. 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여기는 연고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뭐 커뮤니티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 매번 가면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뭐 40일 성경통도, 뭐 사경 집회, 뭐 행복주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 쫓아다니다 보니 1년이 빨리 가더라고요. 다 추사하다 보면 어느덧 네. 인사이더가 되어 있고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때 로마 터키 성지순례를 가는 팀에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또 나갔다 오시고 하시다 보니 친해지죠. 네. 맞아요. 급격하게 이제 커뮤니티가 빨리 형성이 되면서 맞아요. 네. 이런 여행 가시고. 네, 그럼 그때는 아직 결혼하시기 전이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둘째 낳고 한 달 있다가 아버지께서 가셨어요. 거예요? 너무 저한테는 좀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저도 이제 몸도 마음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네, 가족 전체가 당연히 그렇죠. 네네. 60이면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산후조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했었던 거고 제일 고생했던 건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죠. 그래요? 네,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춘천으로 이사 가자 할 때 그 네. 남편분이 네. 예하고 잘 따라오신 분이네요. 감사한 게 그거예요. 네네.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렇네. 이러다는 다 죽겠다. 네, 장모님도 네, 그렇고 저도. 아이고야, 네, 훌륭하네요. 여러 사람 살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춘천에 이사 온 지는 10년 넘었어요. 그러시네요.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생각과 걱정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생각하는 다음 세대 교육 또 믿음의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시간 내기도 어렵고 방향성을 잡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오은영 선생님 방송이나 보고 뭐 이러지 않나 뭐 이런 분들 보면
특히나 이제 신앙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집사님은 어떠세요? 가정 예배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잘 들으세요? 네, 저희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이제 돈을 버는 근데 그 이유가 80%는 자녀 교육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애가 신앙교육, 성경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다행히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 안에서도 충분하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에 힘을 많이 썼죠. 그랬던 엄마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지역에 계신 엄마들의 고민이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직장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양재 그 뱅뱅사거리 그쪽이면 거기 아침부터 아이들이 학원 가고 11시면은 가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때 우리 애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뱅뱅사거리에 사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남편 직장이 거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그 동네 나와가지고 정말 뱅뱅사거리에서 차 타고 다녀가지고 어디 그 학교요? 아니. 저는 휘모는 제 동생이 나왔고 저는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뱅뱅사거리에서 버스 타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아니 저도 어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인제 내설학에 계신 분들도 자녀 교육은 뭐 속초로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양구에 살면서도 애는 춘천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 있는 자기 부정으로 되면은 좀 슬프다는 생각이 정말 그게 맞는 것인가 재확인하는 필요는 있죠. 아이들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행히 시대가 너무 바뀌면서 나와는 다르다는 건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대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80% 이상은 자녀 교육 때문에 돈을 벌었고 그것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제 성경적인 기반 안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립하기를 원하지만 그 교육에 대한 누구도 그 해답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예배마저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코로나 시기 겪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예배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는 이제 위험을 감지하게 됐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지만 이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겠다. 그런 좀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일하지 말고 좀 더 그 성경적인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고민을 하도록 돕는 게 사실은 또 교회 역할인데 하브루타 연구소 소장이신 이은혜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교육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지난 1년간 열매도 있었던 하브루타 연구소. 우리 1부 때는 하브루타 연구소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과정 이런 걸 말씀 나눴는데 역시 핵심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자각성 있는 어떤 고민 또 교회의 지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연구소 활동 이렇게로 좀 보여지는데요. 1부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돈 벌어서 사교육 많이 시키는 거 이걸 중심으로 하다가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계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대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낸다든지 좋은 사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아마 남들이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러했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있는데 물론 뭐 학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기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시간 배분, 삶의 균형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주일도 빼먹고 뭐 아예 그 제일 중요한 사실은 중학생 때가 영적 예민함도 되게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상당히 중요할 때인데 좀 아쉬워요. 예. 애들이 근데 스마트폰부터 일단 내려놓고 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하브루타 연구소. 집사님 자녀들은 어땠어요? 저희 큰아이가 코로나 시기 겪고 네. 사춘기가 빨리 왔습니다. 음. 네, 빨리 오면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음. 정말 1월 9일 날 아이들 시작과 동시에 음. 이제 그때 우리 큰아이도 있었거든요. 음. 아이들이 바뀌는 순간 저희 아이도 바뀌고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로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그 순간 맞벌이였던 저는 그냥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요. 중학생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는요. 네네. 완전 다른 애처럼 달라지거든요. 완전. 나쁜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도. 네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 변화를 보면 네. 어휴 이건 하나님 하셨네 하는 네. 깨달음이 올 네네. 순간이 있죠. 어때 어휘도 달라지고 톤이 달라지고 네.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죠. 네. 표정, 눈빛이 그렇죠. 그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지? 정말 이 아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영이 자리 잡고 있구나. 새로운 영이. 그걸 확실히 느끼니까 집 분위기도 너무 좋아졌고 우리 둘째는 그 아빠와 형의 대립각 속에서 항상 움츠려든 무섭다, 움츠려들고 방 안에만 있는 되게 소극적인 상태로 변했던 아이가 형이 달라 보인다.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왔다. 네. 이제 나도 살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행복했죠. 행복하죠. 그게 네. 행복이죠. 네. 이게 몇 달이나 갈까 속으로는 의심하지만 그래도 오늘 행복하다. 오늘 감사하다. 큰애가 이렇게. 똑똑하군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네네. 그렇네요. 키도 크겠네요. 그러면 지금. 키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이랬으면 네네. 다른 집도 네. 그리고 어떤 비슷한 사례들을 볼 때에 네.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해왔던 영역에서 도울 수만 있다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도 다 발벗고 나서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있고 이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그렇죠.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들 같으면 왜 욕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휘가 달라진다는 네네. 거는 그 욕만 안 해도 애가 네. 완전 달라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좋아도 싫어도 이게 네. 욕부터 나오는 아이들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또래와 어울리려고 네, 하는 네. 이제 그런 시도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졌고 네. 학교에서도 이제 그 폰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핸드폰 너 그거 그렇지. 없이도 살 수 있냐 그렇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본인을 되게 특별한 그게 자기주도적 학습이거든요. 사실은 자기주도적 태도라는 게 네. 내가 주관을 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휩쓸려가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네. 분위기를 끌어오는 게 자기주도적인데 네. 이제 그게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 이런 질문 받았고 선생님이 궁금해해서 상담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시고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와요. 좋은 소식이죠. 엄마가 또 잘 들어주시네요. 저요. 엄마가 집에 있고 일단 네. 집에 있고 대화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연구소 하니까 이제 제가 매일 저희 아들을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서울로 출퇴근할 때는 네. 일주일에 2번 뭐 이렇게 봤었다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매일 보죠. 매일. 네. 그게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떻게 스킨십을 하나요 아들하고? 제가 둘째랑은 너무 잘 되는데 그렇군요. 첫째는 존중해주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이 영역을 예. 존중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건 애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네. 있습니다. 또 1번 자녀하고는 또 좀 그런 네. 부모들 많이 있죠.
이게 자녀가 많으면 그중에 막내하고는 20살 때까지 뭐 네네. 20대 중반까지도 막 뽀뽀하고 이러는데 일본하고는 좀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일본이 뭐 이 방송 안 듣겠죠. 모르겠어요. 찾아드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연구소 사업 계획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늘려가고 있고 성인반까지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브로타 연구소가 어쨌든 교회와는 좀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 교회 도구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세미나로 많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네. 교회 학교, 그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기도 노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어이구야. 네. 이 아이들의 기도랑 이름이랑 다 이렇게 써 있는 기도 노트를 항상 리뉴하고 있거든요. 네. 하브 이게 오프라인으로 만든 그냥 진짜 책이네요. 네, 책자를 책자를 만드셨네요.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건 안 되겠네. 네, 진짜. 네, 네. 안 되죠. 야, 이게 역설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야 되네. 이거 항상 이렇게 야, 비치해 두고 오셔서 음. 중보기도 해주시는 팀에게도 드리고 네. 드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대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세워주는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권사님들이랑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 집사님들과 함께 노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항상 소망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브로타 연구소와 이 교육에 헌신된 교사들의 역량과 또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이 많이 뒷받쳐 주기를 또 강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모습 뭐 이렇게 대화 처음 해봤지만 집사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외동딸의 모습 얼마나 좋아하시고 야 그렇구나 네네. 내가 기도했던 게 사라지지 않았구나 아마도 따님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기도하셨죠.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지금의 이런 네. 딸의 모습에 대해 너 네가 이런 거 할 줄 몰랐다 이러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되게 엄하시고 무서우시기 때문에 지금도 엄하십니다. 아 그래요? 똑바로 해라 말. 그래 똑바로 똑바로 해라. 늘 지켜보고 있다. 네네네 그렇죠. 야, 자만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의 딸로서 많은 그런 대립각들이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계실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맞아요. 고민들을 아마 맞아요. 목회자 자녀들은 할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또 아버지가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존재가 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렇게 하겠지. 그런데 있으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맞아요. 딜레마 속에서 항상 있을 것 같은데 궁극은 끝에는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에 편승해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맞아요. 저는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목사님들 중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세요. 네. 근데 그 자녀들 또 그 손주들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본인들은 되게 힘든 기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민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기간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도 아이들한테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브로타 연구소를 하면서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방황이 있더라도 궁극은 이 아이들도 인생을 열렬하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좋은 하여튼 모델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1년, 2년 되어가는 연구소가 네. 앞으로 10년, 20년 됐을 때는 또 다른 더 다른 다양한 모습과 성숙한 모습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계십니다. 네. 네, 이분들도 좀 뭐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 네. 다음 세대의 사역에 좀 좋은 그런 방안들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한국 교회가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네. 다 다음 세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하나의 답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대의 요청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뭐 이름이 뭐 일단은 이은혜 집사님이시니까 네. 하버루타 연구소하고 같이 저희도 하여튼 늘 가까이 지켜보면서 또 네. 응원하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 집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